오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가 20%가량 줄어들며 규제 비용 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에서 29일로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만 2천 가구가 귀농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국세청이 국내 최대 연회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 FOMC 이슈에 발목을 잡히면서 192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94% 내린 1919.5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옐런 의장이 내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2,110억 원어치를 팔았고 기관도 41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406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과 의료정밀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내렸습니다. 은행이 4.02% 하락하며 가장 많이 내렸고 화학과 금융업, 운송장비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지주가 2.56% 내렸고 KB금융도 2.31% 하락했습니다. 네이버와 LG화학도 2%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과 포스코는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08% 내린 541.7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ICT와 CJ오쇼핑이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보다 5.7원 오른 1,076.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거래 비중이 5%를 돌파했다면서요? 네,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사고, 주가 하락이 점쳐지는 종목은 공매도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롱쇼트 펀드가 연일 자금몰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의 누적 공매도 금액은 2조 4,1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 47조 6,540억 원의 5.0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2.55%에 불과했던 공매도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달부터 5%대로 올라섰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될 때 증가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경제지표 하락 등 외부 변수가 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최고 2,2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보다 상승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도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롱쇼트 펀드의 몸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업종별로 이익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롱쇼트 전략을 구사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공매도 대기 물량인 대차장고가 높은 종목의 경우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S건설의 대차장고는 1,732만 주로 전체 주식수의 33.97%에 달합니다. 이 밖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33.3%, LG 이노텍도 30.1%로 대차장고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포스코의 주가를 보면 6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증권사에서는 이 구간이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가 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면서요? 네, 포스코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보다 0.35% 오른 28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점점 하락해 지난 3일 27만 원대까지 내렸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포스코의 주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상승 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59배에 불과할 정도로 저평가됐습니다. 경쟁사인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이 합병한 신일철 주금의 지난해 주가 순자산 비율이 0.55배에서 올해 1.3배로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포스코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철강 가격의 상승세도 예상됩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쇳물 공급량은 2.6% 증가하는 반면 수요는 3.2%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철강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가 20%가량 줄어듭니다. 또 규제 비용 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13년 현재 15,000건에 이르는 규제를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3,000개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규제를 신설할 때 비용 기준으로 기준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도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해 줄이고 손톱 및 가시 민원은 관계부처가 3개월 이내 직접 소명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에서 29일로 예고했던 집단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전체 투표에서 회원의 62%가 집단휴진 유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는 의정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를 물었으며 의협 회원의 59%인 41,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16일에 발표된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원격 의료 문제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전개해온 의협의 투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해 32,000가구가 귀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귀농 귀촌 가구는 2001년에 880가구에서 2010년 4,000가구, 2012년 27,000가구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늘고 있는 데다 전원 생활을 원하는 인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귀농 귀촌 가구가 1,42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하 귀농 귀촌도 12,300가구를 차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시민 유치와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158개 도농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국제거래조사국 조사요원 수십 명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미국과 일본 등 공연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수년에 걸쳐 탈루한 소득 액수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역외 탈세 등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2009년에 이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은의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서 빠져 있지만 화폐 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부채가 448조 3,990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 말보다 무려 45.8%가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41.2% 늘었습니다. 한은 부채가 가계부채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셈입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부채가 늘면 통화긴축에 들어가야 할 시기에 정책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선두에 서서 이끌고 있는 바로 두 기업 신세계와 롯데죠. 이 유통업계에 맞서인 두 기업이 이번에는 복합 쇼핑몰을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점점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쇼핑도 즐기면서 여가와 레저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에 최근에 유통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각기 다른 곳에서 복합 쇼핑몰을 운영해오던 이 두 회사가 이번에는 같은 상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격전지는 어디입니까? 네, 그 첫 번째 격전지는 바로 경기도 남부입니다.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롯데와 신세계는 2017년까지 오산과 안성에 각각 복합물을 세우고 경쟁에 나섭니다. 롯데는 어제 오산에 연면적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몰인 펜타빌리지를 세우기로 약속했는데요. 롯데는 앞으로 이곳에 3,500억 원을 투자해서 아울렛하고 영화관, 문화센터, 키즈 테마파크의 생태공원까지 조성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반경 20km 안에 신세계가 이미 복합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 쌍용 자동차 부지에 들어서는 신세계 안송 복합몰인데요. 투자 규모는 4천억 원 규모로 이곳에는 콤팩트형 백화점하고 아쿠아랜드, 파머스 마켓 등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도 비슷한 시기에 복합몰을 문을 열고 두 기업이 직접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지역 랜드마크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산과 안성 하면은 서울에서는 조금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을 노리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안성과 오산 이 두 곳은 사실 단일 도시 인구만 놓고 보면 대형 복합몰을 세울 만한 상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성과 오산 주변에는 동탄 신도시, 세교지구, 고덕 신도시 같은 이제 서울에서 약간 벗어난 그 지역에 생기는 신도시들이 잇따라 건축이 되면서 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서울과 충청권 소비자들이 또 서울 용인 고속도로나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이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교통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지역을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소위 돈이 될 만한 상권을 두고 이 두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는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롯데와 신세계의 그 영토를 두고 서로 전쟁을 벌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9년에 롯데가 파주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열기 위해서 부지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중에 신세계가 이제 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해당 부지를 가로채 가면서 롯데 쪽에서 크게 감정이 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 분쟁을 파주시가 직접 나서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신세계가 먼저 지은 곳 옆에 롯데가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프리미엄 아울렛을 세웠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이 프리미엄 아울렛 상권 경쟁은 파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주 이천 상권이나 부산 상권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가 독차지했던 경기 남동부, 그러니까 여주 이천의 경우에는 롯데가 지난해 말에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을 세우면서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신세계는 이에 맞서서 여주 아울렛 확장 리뉴얼에 들어갔고요. 또 부산에서는 신세계가 지난해 8월 먼저 아울렛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롯데가 올 연말에 규모가 더 큰 프리미엄 아울렛을 새롭게 세울 계획입니다. 네,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인천터미널에 신세계가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 또 롯데가 들어온다고 하죠.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네. 신세계가 지난해 제기한 롯데와 그 인천시 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 신세계가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 법적으로 신세계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롯데는 이미 선전포고를 한 것처럼 린천 여기를
이 인천시를 인천판 롯본기 힐스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공언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대신에 신세계는 인천을 어떻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다른 이제 지방 대도시인 대구에서 롯데를 밀어낼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상권은 사실 롯데가 향토 백화점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유통 강자로 군림한 상태인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신세계는 이제 동대구의 복합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이곳에 신세계의 새로운 점포를 내서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면서 공세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인천에서 패배를 맛본 신세계가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역습을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도 이 두 기업 경쟁 치열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프리미엄 아울렛에 이어서 이제는 복합몰에 대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혹자는 4라운드에 돌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이 계속 이제 향상되면서 단순한 쇼핑만 즐기는 게 아니라 여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나 신세계나 이들 두 기업이 복합몰 사업에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상권을 두고 먼저 선점하기 위한 두 회사의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이수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J제일제당이 다음 달 10일부터 소고기, 다시다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8.3% 인상합니다. 인상되는 품목은 조미료 3개, 절임류 8개, 액젓 5개, 당면 1개 등 17개입니다. 대표 품목인 소고기 다시다는 3,450원에서 3,750원으로 8.7% 오릅니다. 회사 관계자는 조미료의 주요 재료인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2012년 대비 23% 이상 오르는 등 제조 원가 상승 부담이 컸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서울무역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제31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개 업체, 250여 브랜드가 참가해 프랜차이즈 창업 트렌드를 잇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는 오늘 개막식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업무 협력을 위한 창조 경제 성장 동력 마스터 프랜차이즈 양해각서 체결식도 진행했습니다. 파워와 연비를 동시에 갖춘 디젤 승용차, 한국GM의 주력 중형차 모델 말리부 디젤이 시즌 행사에서 강력한 힘과 연비를 갖춘 자동차임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에서도 2.0L 첨단 터보 디젤 엔진과 세계적 명성의 아이신 2세대 6단 자동 변속기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연비도 한국짐이 밝힌 복합 연비 13.3을 앞섰습니다. 강원도 홍천부터 강릉까지 이어지는 약 130km 구간에서 말리부 디젤은 부드럽고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말리부 디젤의 판매 가격은 LS 디럭스가 2,703만원, LT 디럭스는 2,920만원으로 국내 중형차 시장의 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크코모 한국GM 영업서비스 마케팅 부서장은 초기 반응이 좋아 3월 한 달 동안 연간 판매 목표치에 해당하는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